예, 2024년 10월 15일, 음력으로 9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한 10시 10분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한국문명학술은 309번째 강의로서 태고사의 재발견 10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이제 그 강의가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좀 흥미롭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박용숙 선생님의 샤먼의 제국과 샤먼의 문명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문명사에 대해서 매우 많은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 하면서 또 1985년도에 썼으니까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매우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원사상과 원형 연구를 위한 방법서설 이렇게 여기 1985년도에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이 박용 선생님의 그 얼굴은 이렇게 이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 아주 강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우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을 머리말에서 쓰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의 원천인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에서 왔고 인도 문명은 아리안족의 이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황하 문명은 지중해 문명과 관련된다는 학설이 있다. 고대 문명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대각선을 긋듯이 교차하게 되면 결국 그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감대가 성립되는 의미가 되며 동서문명의 동권론을 주장하는 의미가 되며 동서문명의 동권론을 주장하는 입장도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박용 선생님은 이러한 이론에 동조하면서 동권이라는 말 대신에 원형이라는 말을 써서 문명의 원형을 찾는데 이 책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한국 문명사를 복원해보고 우리의 문명을 원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 이 책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같이 서구 문명이 정립해 놓은 문명에 대한 고정관념과 근대적 합리적이라는 이름 아래 이 서구 문명의 사상체계 아래서는 우리가 문명의 원형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더라는 것이죠. 저도 여기에 동조하면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원형을 찾는 작업을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는 동의 개념과 그 근원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문명학술론이나 저는 이 동인을 바로 우리말과 글을 쓰는 사람,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는 사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자, 그래서 이 동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잘못 풀이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부터 동이가 고대 문명을 지배해왔던 강력한 종교 집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이 조선이었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성된 역사를 구성하기 이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동이가 문명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점성술적인 원리에 따라 그 중심을 이동시켜 왔다는 사실을 우리 박용 선생님이 입증하려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머리말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의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 즉 다시 말하면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범어 사전, 산스크리트 사전,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산스크리트 사전 상하, 그 다음에 이 팔리어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책을 통해서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건 90%가 범어이고, 그 범어를 채집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이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사전인데, 엄밀히 말하면 산스크리트 옥스퍼드 사전이 아니라 산스크리트 범어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범어 대사전이 나오기 전에 조선고 실담어 주석 사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고사전이라든지 중환신조 사전이라든지 설문회자 사전이라든지 이조 사전이라든지 이 한국 방언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1985년도에 박용 선생님께서 젊었을 때 적었던 이 한국의 시원사상, 일단 이 책을 기본적으로 앞세워서 이 한국의 시원사상 이 책을 앞세워서 저도 한번 그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태고사의 세발건 10번째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박용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머리말에서 적고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저 생각과 함께 앞으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 머리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박용 선생님이 쓰신 1985년도에 쓰신 글입니다. 서구 문명의 원천인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에서 왔고, 또 인도 문명은 아리안족의 이동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황하 문명은 지중해 문명과 관련된다. 시베리아의 잉카 마야의 관련성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고대 문명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대각선을 긋듯이 교차하게 되면 결국 그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의미가 된다. 동서 문명의 동군론을 주장하는 입장도 그런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박용 선생님도 그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서는 그런 점을 밝히고 싶은 욕구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용 선생님은 동군이라는 말 대신에 원형이라는 말을 쓰고 싶고, 세계의 문명을 하나의 뿌리를 가진 한 그루의 우람한 나무로 보고 싶고, 또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문명의 원형이라는 개념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실정에서는 원형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문명의 원형을 찾는다는 것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명의 원형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장벽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서구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문명이라는 고정관념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명은 본질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서구 유럽 사상의 철학과 과학을 다 포함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념이 그들의 소위 이성의 시대, 즉 근대화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의 틀로 돌이킬 수 없이 굳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문명의 원형을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장비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방해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를 표현하기를 서구 문명의 학문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자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사냥이란 행위만 하더라도 그렇다. 사냥을 그들의 문명 개념으로 보자면 그것은 원시적인 원신들이 생활의 한 단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책에서 명확해지고 있듯이 이 고대의
샤먼들의 사냥은 고대 문명 시대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자들의 의례 행사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한쪽에서는 일상성이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의례로 이해됨으로써 오는 엄청난 견해의 차이는 오늘과 내일을 사는 인류에 있어서 커다란 비극이고, 따라서 이런 불행을 만들어내고 확대시켜온 책임은 여전히 서구 문명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명의 원형을 발견하자면 반어적으로 문명이라는 기성관념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서구 문명을 지탱해 온 근대적 합리적인 사상 체계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해체 서구 철학과 사상이 설명하고 있는 근대적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적,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적인 부분에서 사상적인 해체를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문명의 기성관념이 그렇게 해체됨으로써 원형이 저절로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기성관념이 좀처럼 해체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발견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성관념을 철저히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발견의 가능성이 된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 한국의 시온 사상을 서군하고 이 책머리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이후에 우리는 지금 이제 약 40년이 흘렸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약 40년이 흘려서 지금 한국문명학술원이나 또 부자 요술래프의 문성서 선생님이나 기타 이런 그 학자분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의 시온 사상이 황국의 시온 사상이고, 황국의 시온 사상의 뿌리가 바로 범어이며, 범어가 바로 자연과 하늘의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아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세계 언어의 뿌리가 되고, 이 세계 언어의 뿌리가 바로 동서원의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일찍이 202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말과 글, 또 동의가 썼던 우리말과 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념과 그 근원을 찾는 일이고, 그들은 동굴에 살았고 사냥을 했으며 음악을 즐기고 또 금관 옥대를 갖추는 등 우리의 상식을 흔들어 놓는 이상한 예의법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동의가 기하학이나 연금술을 연마하였으며 점성술을 행하는 고대, 점성술은 천문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 샤머니즘의 성단이 있었으며, 또 일찍이 세계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배화교도들도 나타난다 이거죠. 배화교도들로 나타난다 이거죠. 자, 그들은 문명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천문학, 즉 점술적인 원리에 따라 중심을 이동시켜 왔고, 이것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중방문화권, 바로 음과 양의 매개자 금성 천문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진작에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지평이며 순수로 보아 이 책 다음에 다루어질 문제다. 그 이후에 쓴 책들이 이제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책들이 약 20여 종의 책이 이 박용 선생님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원형을 확인하는 일이 이 책의 목적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동의에 관한 일, 이를테면 동의라는 말이 지금까지 잘못 풀이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부터 동의가 고대 문명을 지배해왔던 강력한 종교 집단 신성계급이며, 그 집단이 곧 조선을 다른 말로 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한이라고도 하죠. 사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성된 역사를 구성하기 이전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할 만한 자료가 천부경이고, 이 경전이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동이가 최후로 생존했던 자리가 바로 한반도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지금 현재 지리산에 우리가 삼성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부경은 그들이 믿고 신봉했던 하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천부경을 해독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며, 그 해독이 가능해짐으로써 문명의 원형을 확인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잘못된 현대인의 문명관을 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박영 선생님께서는 천부경을 접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고, 그간의 방향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마침내 진리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의 앙금을 받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감히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이 책을. 자, 그래서 우리 박영 선생님께서 이런 내용을 책문에서 적고 있는데, 저도 이 박영 선생님 쓰신 이 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이 태고사의 재발견, 기타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 한국사 복음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평론을 해보면, 첫 번째, 서구 문명 제국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서구 문명의 제국주의에서 이렇게 일단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서구 문명 제국주의, 서구 문명 학문 제국주의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고대에 사냥을 한 것을 이 서구 유럽인들은 원시적인 생활의 한 단면으로 이해했다면, 샤먼 제국에서는, 샤먼의 고대 문명에서는 진리를 찾는 수도자들의 의례 행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서구 문명에서의 관념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서구 학문 제국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런 문제에 지금 지금 손님이 와서 제가 이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